갱년기에는 예전보다 덜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살이 빠지지 않는지 야속하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체중이 느는 것도 힘든데 배만 나오는 느낌이 더욱 갱년기 여성을 슬프게 합니다. 이런 걸 나이살이라고 자조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하지만 갱년기는 단순히 나이살이 붙는 시기가 아닙니다. 몸속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고 대사의 중심축이 완전히 바뀌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갱년기에는 왜 쉽게 살이 찌는지, 패턴에 따라 어떻게 관리해야 살이 빠질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갱년기에 쉽게 살이 찌는 이유는 가장 먼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대사의 전환을 들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단순한 여성 호르몬이 아니라 지방을 태우는 구조 자체를 설계하는 호르몬입니다. 지방의 분포와 연소, 식욕 조절까지 관여하죠. 에스트로겐이 줄면 허벅지와 엉덩이 중심으로 분포하던 지방이 복부와 내장 중심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가 증가하면서 당뇨, 지방간, 고지혈증 등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에 대한 감수성이 저하돼서 뇌가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자꾸 단 것이나 군 것질을 찾게 되는 거죠. 게다가 기초 대사량까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갱년기의 살은 먹어서 찌는 것이 아니라 연소가 안 돼서 찌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갱년기에 살이 찌는 이유는 체온 조절 기능이 저하되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뇌의 시상하부에서 체온이나 자율신경, 수면, 감정 등을 조절하는 데도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시상하부의 체온 조절 기능이 흔들리면서 열은 위로, 지방은 아래로 쌓이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체온 분산 능력이 깨져서 열은 위로 치솟고 하체는 순환이 정체되어서 지방이 축적되는 것이죠.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건 역시 갱년기에 살이 찌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의 변화가 식사 패턴을 망가뜨리기 때문인데요. 갱년기에는 감정이 자주 변화합니다. 우울하거나 울컥하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죠. 이럴 때 뇌는 에너지 보상으로 달거나 짠 음식을 갈망하게 됩니다. 단맛과 짠맛은 야식이나 폭식을 야기하고 이를 자책하면서 절망감에 빠져 식욕이 저하됩니다. 그러다 감정이 불안해지면 다시 달고 짠 음식을 찾게 되는 거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위장이 약해지고 노폐물이 쌓여서 몸이 붓고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축적된 노폐물을 담음이라고 합니다. 결국 마음의 막힘이 몸의 살로 표현되는 것이죠. 이렇게 대사의 흐름이 바뀌고 감정마저 살찌게 만드는 갱년기에는 제대로 패턴을 알고 다이어트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살을 빼겠다는 결심에서 그치지 말고 살이 찌는 원인에 맞게 내 생활 방식부터 변해야 하는 것이죠. 한의학에서는 갱년기의 체중 증가 원인을 기어형, 담음형, 간우령으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기어형은 기운이 없고 쉽게 붓고 피로한 타입입니다. 에너지가 약해서 지방을 태우지 못하는 거죠. 기어형은 많이 먹지 않는데도 살이 찌고 붓고 무겁고 피곤함을 느낍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늘 기운이 없고 피곤해요 라고 호소하시죠. 음식이 들어와도 에너지로 바꾸는 힘이 약해서 적게 먹어도 살이 잘 찌고 피로감이 쌓이면서 체중도 잘 붙는 유형입니다. 기어형은 기운이 없는 몸에 무리하지 않는 것이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러닝이나 웨이트 같은 무리한 운동보다는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적당한 운동을 하되 오전에 집중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도 무리한 식이 조절이나 단식은 에너지를 더 떨어뜨려서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기름진 걸 피하고 따뜻하고 담백한 음식을 주로 드시되 소량씩 자주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잠은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시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황기대추차나 인삼 맹문동차 같은 한방차는 기를 보하고 진액을 함께 보강하는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담음형은 노폐물이 쌓이고 수분 대사가 무너진 타입입니다. 대사장애로 노폐물인 담음이 쌓여서 살로 이어지는 것이죠. 담음형은 대개 복부 비만이고 배가 쉽게 더부룩하고 살이 물렁하고 잘 붓습니다. 몸 안에 습기, 찌꺼기, 점액 같은 것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여있기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물을 마셔도 붓고 체온도 안 오르죠. 특히 복부나 허벅지에 지방과 부종이 함께 끼는 느낌이 듭니다. 노폐물이 몸에 그득하다 보니 항상 더부룩하고
부종과 묽은 변 등의 증상이 함께 옵니다. 담음형은 몸속 노폐물을 빼주는 것을 생활화해야 살이 빠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무조건 격하게 하기보다는 땀이 날 정도의 중강도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식후 15분 산책 등 지속적이고 순환 위주의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은 밀가루, 치즈,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섬유질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복부를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물을 자주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옥수수 수염차나 바나진피차 같이 습을 제거하고 담을 삭히는 한방차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간우령은 감정적 스트레스로 인해 식습관이 붕괴된 타입입니다. 예민하고 자주 울컥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음식을 찾고 식욕 조절이 안 되는 경향이 있죠. 배와 허벅지 살이 많은 편입니다. 이렇게 감정이 조절되지 않고 억눌리기만 하면 몸을 움직이고 순환시키는 에너지 흐름도 막히기 마련입니다. 감정이 식욕 조절, 수면, 대사의 흐름까지 방해하면서 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간우령은 갱년기 이후에 감정 기복이 더 심해지면서 살이 더 잘 찌고 빼기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간우령은 생활 습관 속에서 루틴을 찾아 정립해야만 살이 빠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배출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은데요. 일기를 쓰거나 산책, 음악 감상 등 삶의 낙이나 감정을 배출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고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음식이 생각난다면 견과류나 단호박, 말린 대추 등 자연식으로 대체하시고 수면은 밤 10시 이전으로 잠자리에 드시는 게 좋겠죠. 수면 식사는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야 살도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간열을 해소하고 기순환을 개선하는 향부자 국화차, 청피 소엽차 같은 한방차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갱년기에 살이 찌는 것은 단순히 먹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대사, 체온, 감정 등 내 몸 안의 모든 균형이 흔들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 체질과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죠. 혼자서는 힘들다 싶으시면 한의원에 오셔서 진단과 관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